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8시 반까지 서울시청에 있는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저의 졸저 대한민국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와 응원에 의해서 성황리에 끝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석이나 얘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틀 전에 7박 8일 일정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의 신북방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외교 순방을 나섰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외교 성과에 대해서는 그 정권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외교 성과를 과장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다 이루어 놓은 성과보다 혹은 앞으로 이룰 성과에 대해서 마치 지금 당장 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때까지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가실 때에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업적이 어느 정도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진 경우는 있었지만 도대체 왜 외교 순방을 가는지 그리고 그 외교 순방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서서 의심을 한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는 거의 어느 정권에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특히 작년부터 이 대통령께서 내놓고 이 북한을 위한 외교, 뭐 구체적으로 북한의 제재를 완화해달라, 북한은 뭐 비핵화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뭐 아셈에도 가고 에이펙에도 가고 태평양도 가고 뭐 폴리네이전 뭐 진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북한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걸 호소하는 외교를 했습니다. 그걸 지켜본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이 외교 순방을 나간다고 하면은 또 이번에는 북한을 위해서 뭘 해주러 갔느냐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외교 순방을 가는가. 앞 정권에서 정부가 홍보하는 것과 실질적인 경제 사절단들이 해가온 결과는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으니까 이건 너무 과장 광고다, 과장 홍보다 이렇게 비난할 때는 있었지만 북한을 선전해주기 위해 가느냐, 북한을 대변해 주러 가느냐 이런 의심, 이런 비난은 없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작년 1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 대통령이 해외를 나간다 하면 또 이번에는 북한에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가 이런 의심을 상당한 국민들이 그런 의심을 가져요. 더구나 이 중앙아시아 3개국 이 순방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하노이 회담에서 빈손으로 북한이 돌아간 후에 몇 주 있다가 바로 미국과 만나자고 설레발을 치고 가서 바가지만 뒤집어 쓰고 왔습니다. 독박 쓰고 왔어요. 트럼프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무기 사준다. 그걸 기자들 앞에 공공연하게 먼저 선점적으로 선제적으로 발언을 하도록 기회를 준 꼴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방위비 분담 그 두 가지 뒤집어 쓰고 온 겁니다. 그래서 뜬구름 회담은 너무 좋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마이너스 회담을 하고 왔는데 김정은 빈손 우리는 더 마이너스 회담까지 김정은보다 더 웃기는 마이너스 회담을 하고 왔는데 물론 동맹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10조 내지 15조의 무기를 미국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사주기로 했다고 약속하고 나니까 돌아와서 할 말이 없으니까 바로 대통령이 자주국방이 어쩌고 저쩌고 자주국방 왜 얘기합니까? 평화 왔다면서요. 무기 왜 필요해요?
할 말이 없으니까 자주국방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또 중앙아시아를 간 겁니다. 중앙아시아 순방에 대한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마치 오이밭에 들어가서 신발끈을 묶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이는 거예요. 북한을 위해 외교하러 중앙아시아를 헐레벌떡 간 거 아니야. 나라의 경제는 개판이고 들어간 지 77일 만에 김경수 경남지사는 보석으로 나오고 이런 상황들 국민들이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간 게 마치 바람난 여편네 혹은 뭐 성평등으로 본다면 바람난 남편 네 자식 새끼 가족은 돌보지 않고 오직 그 바람난 상태에서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국민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직 북한만을 위해서. 그래서 북한에게 석유 지금 이란이 저렇게 되고 있으니까 북한 석유 수입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러 가지 않았나라는 분석들이 많은데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만약에 문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면 미국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맞아 죽음을 당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나라들이 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다 반미 국가예요. 그리고 친중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소련과의 관계는 이 카자흐스탄만 제외하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카자흐스탄 얼마 전에 지난달에 그 28년 장기 집권을 하고 그만둔 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만 소련 공산당 서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세 나라의 공통점은 친중이에요. 친중인데 비해서 뭐 북한하고 그렇게 관계도 가깝지 않지만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나라의 천연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유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그걸 북한에게 어떻게 좀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러 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분석이나 추측들이 많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 대통령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들이 아무리 반미라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은 미국이 절대 그걸 용납 안 하죠. 저는 도리어 우리가 지금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5월 3일이 되면은 미국이 작년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면서 이란이 석유 수출하는 데를 제재를 가했습니다. 다시 이란 핵 합의를 깨면서 이란 석유 수출을 다시 제재를 가했는데 그게 예외적인 국가로 한국과 일본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5월 3일 되면은 6개월 만료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워싱턴의 반응은 뭐냐 하면은 다시 예외 국가로 재인가를 해줄지 안 해줄지는 깊이 고민해봐야 된다. 이러고 지금 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을 지난 6개월처럼 혹은 이란 제재가 풀어졌을 때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5월 3일 결정이 됩니다. 근데 최근 한국이 하는 꼬락선 일을 보면 트럼프 눈으로 본다면은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의 예외 국가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 인정을 받으려면은 뭐 무기를 10조 원치 산다고 확실하게 약속을 하든지 방위비를 올리든지 뭐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은 간단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석유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가가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이란 대신에 석유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서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국가를 탐색하러 가지 않았나. 저 혼자의 이제 기대입니다. 차라리 이런 노력이라도 하러 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뭐 언론에 나오는 거로 보면은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뭐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의 가스 화학 단지가 이 투르크메니스탄 수도에서 한 500km 떨어진 데 있는데 그 가스 화학 단지를 우리 현대 엔지니어링, LG 상사 그리고 이 중소기업 한 120개가 합체가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건설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가스화학단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걸 명분을 해서 우리가 석유를 수입할 수 있는 길을 뚫을 건지 그거라도 해온다면 외교에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들하고 경제 협력? 투르크메니스탄 땅덩어리는 우리 남한 크기의 한 5배가 되지만 1인당 국민 소득이 한 6,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국가 총 생산이 한 23조밖에 안 되는 나라하고 우리가 무슨 경제 협력을 하겠습니까? 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가스화학단지 우리가 지어줬다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석유 수입 이 채널이나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이 북한을 돕는다고 설레발 치지 말고 북한 돕는다고 설레발 치면 이란 석유까지도 우리가 수입하는데 정말 예외국으로 더 이상 인정 못 받게 됩니다. 미국으로부터. 그 우즈베키스탄도 세계적인 가스 생산국이고 산유국입니다. 뭐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대우차가 거의 국민차가 될 정도로 96년부터 그 공장을 지어가지고 96년입니다. 이때까지 계속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판매율의 1위가 대우차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만들어가지고 이 러시아로 수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2006년부터 또 현대차가 대우차를 넘어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을 하나 더 지어주면서 우리가 가스 협력을 받는 그런 정도의 외교라면 그래도 조금은 쓸모가 있지 않을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도 사실 땅덩어리는 우리 한 4.5배, 남한의 4.5배지만 인구는 3,500만, 꽤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국민 개인 소득이 한 4,000불 내지 5,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와 결국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경제 협력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있는 천연 자원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여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가가는 뭐 우리 고려인이 한 10만 정도 살고 있는데 고려인들을 좀 만나고 또 참 가관인 게 뭐 카자흐스탄이 어떻게 구소련 해체되고 난 뒤에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 비핵화를 했는지를 배우겠다 했는데 그거는 김정은 보고 배우라 하세요. 카자흐스탄은 스스로가 핵을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가지고 싶지도 않다고 다 내놓은 거예요. 소련이 내놔라 할 때 다 내놓은 겁니다. 북한이 그 레슨을 배워와가지고 북한에게 그 정도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얘기할 용기만 있다면 정말 이건 성공한 신북방 정책이고 중앙아시아 간 효과가 있죠. 그 정도 용기가 있다면 국민들이 걱정도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할 말이 없으니까 카자흐스탄 가서는 비핵화 정책을 좀 배우겠다라는 앞도 뒤도 안 맞는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설프게 북한을 도와주려고 북한에 석유 갖다 주는 원유를 갖다 주는 혹은 정제유를 갖다 주는 이런 거 길을 뚫으려고 미국 눈을 피해서 그 가 있다면은 김정은한테 또 한 번 더 오지랖퍼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한국까지도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희망이지만 이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처럼 세계적인 산유국에 가서 한국과 만약에 이란으로부터의 석유 수입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국가들에게 석유 수입할 수 있는 활로라도 좀 제대로 해놓고 온다면은 그나마 손톱만큼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뭐 그것도 저 혼자의 기대입니다. 이 친중 국가들에 한테 간 이유가 사실 꼭 북한만을 위해서 갔을까? 또 중국과의 어떤 가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의심까지 듭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국익을 위해서 여기를 갔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북한 심부름은 좀 그만하시고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출판기념회에 와주신 많은 유튜브 시청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